붉은 먼지가 실록청 바닥을 스친다. 필사본 위로 햇빛이 번들거리고 관원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얽힌다. 숨을 고르는 긴장 속에서 한 줄의 기록이 모든 균형을 흔들고 있다. 1498년 무오사화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단순한 기록의 문제였으나 그 배경에는 훈구파와 살인파의 치열한 대립이 숨어 있었다. 실록청 당상관 이극도는 사초를 열람하던 중 자신의 비행이 김일손에 의해 기록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이를 지워달라 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깊은 앙심을 품었다. 공기의 긴장감이 짙어진다. 유자광 또한 옛 원한을 간직하고 있었다. 함양군 현판에 걸어둔 시를 김종직이 군수로 부임하여 철거했기 때문이다. 그 분노는 세월을 넘어 살인파 전체에 대한 적개심으로 번졌다. 이극도는 더 이상 사초를 실록에 누락할 수 없는 지경임을 알아차린다. 그는 화살을 돌려 세조 때의 비밀스러운 궁중 사건을 문제 삼았고 이를 유자광과 노사신, 윤필상, 한치영에게 흘려 연산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했다. 연산군은 평소 품고 있던 살인파에 대한 증오를 폭발시켰다. 훈구파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이었다. 초나라 의제를 조상한 글이었지만 세조와 단종을 빗대어 세조의 집권을 반인륜적 행위로 은유했다고 몰아세웠다. 살인파는 국문당했고 김일손은 끝내 능지처참을 당했다. 나이 35, 너무 짧은 생애였다. 그가 드러내려 했던 것은 단지 세조와 훈구파의 불법성과 비윤리성뿐만이 아니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무덤 복위, 노상군 제사의 회복을 통해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되찾으려는 시도였다. 이미 죽은 스승 김종직은 부관참시를 당했다. 하지만 김일손은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현실에 맞섰다. 훗날 우암 송시열은 그를 두고 우주간에도 드물게 날 수 있는 기계라 평했다. 무오사화는 단순히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사건 같아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드러난 훈구파의 반윤리적 행위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살인파의 도전이 있었다. 김종직과 김일손, 이극동과 유자광. 그들의 사적 원한은 불씨였지만 불길은 조선 정치의 근본을 태우며 번져나갔다.